자,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박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된 겁니다. 찬성이 64.1%, 반대가 3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3분의 2인 66.66%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연임에 실패한 겁니다. 조금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법은 뭐 어쩔 수 없고 뭐 정족수 3분의 2가 있어야 뭐 대표이사를 계속 할 수 있다니까 법은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건이 우파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국민연금이 개인 사기업의 경영권에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그 경영권에 사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건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말 이제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보시면 왼쪽 표에 이번 주주총회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나옵니다. 찬성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외국인 표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을 그 경영권에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외국인과 표를 합쳐가지고 30몇 프로를 만들어서 3분의 2를 저지시키고 강제로 사기업의 경영권에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또 조양호 일가가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냐, 갑질하지 않았냐는 이유로 이거를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내가 참 그분들을 보니까 가슴이 안타깝던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손입니다. 국민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얼마씩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국민연금이 칼을 빼들기로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국민이죠. 그런데 국가가 그걸 가지고 왜 사기업의 경영권에 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업들은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개발과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간섭을 해버리면. 기업과 기업인들은 다들 이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지분율을 늘리는 데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사업을 막 열심히 그 연구하고 치고받아야 되는데 막대한 그 연구개발 자금 지원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 뺏길까봐 겁이 나니까 지분을 지키는 데만 모든 돈과 신경과 역량을 쏟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양호 회장이나 그 일가 가족 딸내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지 국가가 개인 사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한다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항공 방위 산업체예요. 여객기 만들어가지고 그 뭐 여행객만 실어 나르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로 여행객들만 실어 나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밑에 수많은 항공 기술자들이 있고 전투기 정비가 가능한 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주한미군의 전투기 정비 사업을 주요 업종 가운데 하나로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외국인 지분율 중에서 상당수는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슬슬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그 외교 스탠스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하고 중국을 좋아하죠.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 대접해주는 미국에게도 살살 기어오르죠. 이런 식으로 북한과 중국을 좋아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움직여가지고 중국 자본 중심의 외국인과 결탁을 해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빼뜨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중국에다가 항공기술, 미군 전투기 기술 정보를 팔아넘길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뭐 사실상 가능성이 아니라 그거 하려고 경영권을 빼뜨려는 거예요. 이런 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이런 배경 지식은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요소의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국가 역량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중국발 자본의 위험성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술자들을 먹여 살리던 이런 주한미군의 전투기 정비 사업 그 사업권을 불허해주던 미국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이 유출될 걸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안을 우리한테 먹고 살라고 떼줄까요? 안 떼준다는 겁니다. 일본 가가지고 수리해버리지 한국에서 전투기 수리를 안 해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국가 역량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 촛불 시위하고 막 저지할 겁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늘 장난질 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재벌 일가의 그 개인적인 치부와 갑질 사건 같은 걸 부추겨가지고 재벌, 가진자, 기득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을 먼저 부추기고 여론을 잘 닦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죽창으로 끌어내리는 구조예요. 사람들은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는 재벌들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근데 그 이면을 한 겹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위험성과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도덕적으로 이제 개새끼인 거랑 그 사람들의 경영권 전체를 끌고 와가지고 싸잡아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우가 다르다니까? 자, 여러분들 그 좌파들 그리고 좌파에 선동당한 선량한 사람들이 보면 참 이 말에 껌뻑 넘어가더라고요. 껌뻑 죽어요. 이 말을 보면.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전문 경영인.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전문 경영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막 과연 만능의 제도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이라는 거 말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재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재벌 경영, 족벌 경영은요. 고정관념과는 달리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경영권 대물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그 이해가 되세요?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무능력해도 여러분들 심지어 무능력해도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 너무 발언이 셉니까, 여러분들? 근데 내가 찬찬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영구 우리 뭐 영구 맹구 이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멍청한 사람들을 그 영구가 여러분들 영구가 뭐 오성전자를 물려받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고 다른 주주들도 그 사람이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했다면 그 영구든 맹구든 간에 그 멍청한 사람은 해당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동의를 했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대주주니까. 그 사람이 그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오너의 능력이 부족하고 경영진이 어리석다면, 그 기업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망해서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문 경영인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 말장난이라니까. 전문적으로 경영만 잘하는 경영의 달인이 어디 딱 있고 월급 때려다가 월급 사장 시켜주면 4년 5년 동안 경영만 귀신같이 해주다가 딱 물러난다? 그게 판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애초에 세계적인 대기업들 가운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별로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너 일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기업 내부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와가지고 해당 기업을 잘 알고 오너의 승인을 받아서 월급 사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문 경영인 제도도 그 나름대로의 단점과 문제점들이 진작에 다 분석이 끝났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 첫째, 애초에 아무리 유능하고 나발이고 간에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 그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굴러먹고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온 그 살아있는 전설들, 그 사람들보다 더 내부 전문가인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둘째, 전문 경영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월급 사장이에요. 지 임금을 받는 동안 회사 재무제표만 흑자 상태로 잘 유지하면서 언플을 하다가 본인 몸값만 올려가지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전문 경영인이라는 거는 긴 안목으로 기업의 장래를 내다보며 지금 당장 막대한 현금이 지출되는 기술 개발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고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회사를 20년 30년 운영하는 오너 일가는 그 회사의 사업이 번창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 자기도 잘 된다라는 어떤 그 주인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잘 돼야지 그 회사의 오너, 최대 주주, 그 오너 일가도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기초 설비에
그 기초설비 투자에 심혈을 기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임기 3년 5년짜리 월급 사장이 여러분들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오늘날 이 순간처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아들인 이건희 그리고 손자인 지금 이재용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인재를 키우고 관련 설비와 인프라를 깐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십조를 쏟아부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임기 3년 또는 5년짜리 월급 사장 전문 경영인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10명쯤 바뀌어가면서 삼성전자를 운영해 왔더라면 과연 오늘날 저런 기적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족벌 경영이라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족벌 경영은 여러분들 악마의 제도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찬성하면 무엇이든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부에서 그걸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기업에도 뭐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그 입김과 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남들이 개인 사기업의 그 운영권을 기업의 운영권을 멱살을 잡으면 안 된다고. 흥하고 망하고는 그 사람들 스스로의 손에 달린 겁니다. 이걸 외부가 간섭해서는 안 돼요. 이병철 씨도 유능했고 이건희 씨도 유능했죠. 그리고 이재용 씨는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부에서 이 사람들이 유능하다 무능하다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경영권을 흔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되고 못 되고는 이 사람들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거를 외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요즘 되게 핫하죠. 불과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선 나름대로 경제나 경영학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기업과 특히 이 기업 오너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많았죠. 지금 바로 누굽니까?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국의 거대 기업 아마존이 근 20년 가까이 적자만 봐가면서 운영해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손해보면서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그 왜 적자냐? 기업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적자인 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그 버는 돈을 모조리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써버렸느냐? 광활한 미국 전역에 물류 창고를 짓고 물류 인프라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을 엄청나게 갖다 퍼부은 거죠. 근데 아마존이 이제 와서 왜 성공했습니까? 초기 투자 자본을 그렇게 막대하게 넣어가지고 경쟁업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지 혼자 공룡 기업으로 우뚝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죠?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는데 성공하고 자기가 소수 기업으로 시장 지배적인 기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제프 베조스죠. 이 빡빡머리 아저씨가 아마존의 오너고 주인이고 창립자 지가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숨을 건 20년 동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그런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 거니까 회사가 지 거니까 물론 100%가 제프 베조스 거는 아니지만 지가 대주주고 지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자기는 자기 회사의 그 애사심 이거는 내 회사다라는 그 소유의식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숨 건 과감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전문 경영인은 한번 보세요. 몇 년치 회사 가계부만 예쁘게 관리해가지고 단순히 지출은 적게 그리고 이익은 많게 유지하면서 쓰는 돈은 적게 벌어들이는 돈은 많게 유지하면서 장부만 예쁘게 관리해놓고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은 회사는 전문 경영인 자기 회사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망하든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 정체되든 못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 회사의 재정만 재무제표만 견실하게 유지를 해갖고 자기는 떠나버리면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식점이나 카페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커피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있는 가게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출이 많이 들고 이번 달에는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커피는 계속 잘 팔리고 현금 창출이 잘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게까지 잡아먹어가지고 확장을 해갖고 가게를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이 오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 임기 동안 회사가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그 성적표만 가지고 외부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평가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나 알바를 더 많이 고용하지도 않고 옆 가게를 터서 확장하지도 않고 테이블을 늘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안 젓는다고 전문 경영인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경영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익 관계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에다가 국민들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진 공적 자금과 국민연금을 개입시켜 가지고 우리도 주주라면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국민이 원한다 뭐 삼성은 국민의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경영권에 칼질을 해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제도도 제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엄청나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건데 시중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 꼬집는 그 시중에 있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쓴 수백 페이지의 내용들이 제가 방금 2분 동안 설명드린 그 얘기하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전문 경영인 제도는 몇 년치 회사 가계부만 예쁘게 관리해놓고 떠나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고 과감하고 위험한 투자를 안 한다니까. 연구개발에 막대한 그 R&D,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공적 자금 국민연금을 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인 사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 전문 경영인 시스템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에다가 그 정력을 못 쓰고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만 모든 힘을 다 쏟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낙후되게 되고 그 낙후된 경쟁력은 국가 산업 전체의 그 성장력과 그 경제 원동력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더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 더 취업하기가 힘든 나라가 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광화문 가가지고 촛불을 들고 시위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문 경영인 제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방금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전문 경영인 제도라는 것도 제발 좀 너무 아름다운 만능의 제도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대한민국 산업 각처의 그 기업들을 정상적으로 굴리도록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